프랑스는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 KF-21 전투기의 수출 가격이 발표됐다. 많은 국가에서 한국으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충격적인 반응? 현재 상황에서 KF-21 보라매를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비교한다면 대등하다고 봅니다. 전광선, 사진. 전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KF-21이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서울 용산 헤럴드 스퀘어에서 만난 정 전 단장은 보라매 사업의 1등 공신이자 산증인이다. 공군사관학교 32기, 졸업 뒤 방사청 국제계약부장, 항공기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본격적인 이륙 채비에 돌입한 2016년부터 사업단장을 맡아 진두지휘해왔다. 지난 1월 원활한 후임자 물색을 위해 일찌감치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6월 말 정년퇴직한 상태다. 정 전 단장은 KF-21 최초 비행 현장에 초대돼 경남 사천 지상임무통제실 MCR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지켜봤다. 그는 F-16보다도 큰 비행기가 뜨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다. 곧 떠올렸다. 그는 KF-21 성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와 프랑스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라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특히 단가와 전력운용비 등에서 앞선다고 강조했다. F-35A와 F-15SE 유로파이터가 뛰어들었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 당시 국제계약부장으로 일했던 경험담을 소개하며 KF-21 가격 경쟁력이 훨씬 앞선다는 귀띔도 남겼다. 수출 전망 역시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먼저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F-35를 구매하지 왜 KF-21을 사겠냐고 얘기하는데 F-35 구매국은 개발에 참여했거나 우리처럼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이라며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 위협이 매우 큰 한국과 달리 대부분 국가는 잠재적 위협 대처가 목적이기 때문에 F-35 같은 하이급 전투기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가성비 좋고 무장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 작은 항공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밝다고 했다. KF-21 이 4.5 세대로 불리게 된 뜻밖의 사연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4.5 세대 항공기라는 용어도 없었다면서 우리 항공기가 어느 수준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방사청과 공군이 짜낸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지금은 미 공군 참모총장이 중요한 작전에는 고성능 항공기를 투입하고 통상 업무에는 고성능 항공기 대신 4.5 세대 항공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할 만큼 보편화됐다. 정 전 단장은 향후 2200회에 달하는 시연비행을 비롯한 험난한 검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연비행 중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며 최초 비행 성공에 너무 고무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개발 성공을 위해 매진해줬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도 간혹 잘못 알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며 혹시 잘못 가더라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서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고 했다. 정 전 단장의 시선은 여전히 KF-21을 향하고 있다. 그는 개발 성공까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기여하고 싶다. 고 했다. 2.4.5 세대 전투기의 N-1 KF-21 보라매 전투기,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KF-21 비교 재원, 무장. 라팔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3,000여 대를 수주받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KF-21 도일부 능력을 신속하게 보완하면 라팔, 타이푼 등 유럽 전투기보다 경쟁력이 있어 F-35가 주도하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개발한 라팔, 유럽 에어버스가 만드는 타이푼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종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던 라팔은 리비아 내전 등에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외에도 이집트, 그리스,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에도 수출돼 수백 대가 운용 중입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700여 대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도 이뤄졌습니다. 빛의 성능 측면에서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5세대 미국 전투기인 F-22 랩터의 외형을 닮아서 다른 4.5세대 전투기인 프랑스의 라팔,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해서 5세대 전투기로 확장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가장 확실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반면 4.5세대인 라팔과 타이푼 전투기는 한 개의 수직 꼬리날개와 삼각날개, 조종석 부근에 부착한 보조날개, 카나드를 갖고 있다. 뛰어난 기동성과 민첩함을 지녔지만 스텔스 성능과 비행 안전성은 KF-21 보람의 전투기보다는 떨어집니다.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 설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기체 구조가 튼튼하고 안정적입니다.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성능도 갖고 있습니다. 라팔, 타이푼과 비교하면 기체 특성 측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비하면 시간당 운용비도 현격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의상배열 AESA 레이더는 KF-21 이라팔, 타이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탐지 능력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는 AESA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장비입니다. KF-21 도 국방과학연구소 ED가 개발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라팔, 타이푼, F-16 등은 개발 당시 AESA 레이더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로 제작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후 AESA 레이더가 등장하자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AESA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한국 공군도 KF-16 레이더를 AESA로 교체했고 F-15K 도 성능 개량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레이더를 바꿀 예정입니다. 문제는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꿔도 전투기의 성능 향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AESA 레이더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레이더와 함께 작동하는 항공전자장비도 그에 맞게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전자장비를 모두 뜯어고치는 것은 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꾼다고 해서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KF-21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국내 개발된 핵심 항공 전자장비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도 AESA 레이더 장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개발 당시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다 AESA로 교체하는 라팔과 타이푼보다 처음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KF-21이 항공전자장비 체계가 더 효율적이고 우수해서 같은 4.5세대지만 KF-21 이 라팔 타이푼보다 앞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에 포스팅에서 말한 것처럼 KF-21은 다른 국가들의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나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무시할 수 없는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정치적이든 혹은 미국 무기, 러시아 무기에 대한 반감이든 우리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 틈새 시장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라팔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관한 포스팅 링크를 올려봅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3. 인니 정부, 프랑스 라팔 제치고 KF-21 개발에 매달리나. 인도네시아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공동개발협의하에 개발하고 있는 케이프-21의 개발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서 구입을 타진하던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구입 계획이 철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현지 시간 불가리아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위 공동개발 분담금 중 일부인 약 600만 달러, 약 85억 원을 10월 초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KF-21 공동개발을 협력하면서 개발 비용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전투기 양산시 50대를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했었으나 2022년 7월까지 2,290억 원만 납부하고 미납액이 무려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납부 금액은 미납액의 일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까지 3,300만 달러, 약 471억 원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의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동으로 볼 때 추가 납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KF-21 공동개발을 발표한 이후 최소의 금액을 제공하고 전투기 기술과 기체를 공급받기 위해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유지해왔다. 조코 의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대립 속에 한국과 KF-21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대금을 미납하고 러시아의 수호이 Su-35 전투기와 프랑스 라팔 42대의 구매를 타진하는 등 한국 정부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예상과는 반대로 KF-21위 개발 계획이 순항하면서 시제기까지 완성되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KAI 측에서 개발을 완료할 기미가 보이자 개발 분담금을 일부 납부하며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담금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결국 2021년 11월 분담금을 현물 30% 현금 70%로 납부하기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협상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KAI 측에서 시제기 공급과 기술 이전 등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금을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의 행동으로 볼 때 분담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